저번 주에 제가 채식 의사의 고백에서 고기, 이 단백질은 필요하지만 고기에 대한 이 얘기를 꺼냈고 또 우유에 대한 얘기를 꺼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기가 어떻게 우리를 서서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지 아니면 이렇게 죽여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 저자가 한 말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먼저 제가 읽어볼게요. 독은 사람을 금방 죽이고 육식은 천천히 죽인다. 식품 회사들은 상품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저마다 독특한 마케팅을 사용한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 등 무엇이든지 그들 제품을 사 먹으면 얼마나 건강이 좋은지를 홍보한다. 이런 마케팅은 우리에게 우유와 치즈는 칼슘을 공급하기 때문에 뼈가 튼튼해진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었다. 소고기? 그렇다. 엄청난 철분을 공급해준다. 닭고기? 아, 그렇다. 특히 기름기 없는 닭가슴살은 놀라운 단백질의 원천이 된다. 생선은 두뇌를 명석하게 해주는 오메가3 지방산을 듬뿍 선사한다. 이것은 이들 식품업계가 당신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말만 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부정적인 말은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들은 그 식품 안에 있는 모든 스토리를 다 이야기한 것일까? 육류업계와 낙농업계는 칼슘과 철분과 단백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필수 영양소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모든 마케팅 노력을 해왔다. 식품업계와 건강보조식품업계는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면 병이 생기는 것처럼 선전해 오고 있다. 이런 성분이 필수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육류업자와 제약업자들이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 어떤 영양소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질병은 거의 없다는 것과 일반적인 식물성 음식만 먹어도 칼슘과 철분과 단백질은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이 영양학적으로 최상의 음식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사실 한쪽의 영양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다른 쪽이 결핍되었음을 의미한다. 우유와 치즈는 철분이 결핍되어 있고 붉은색 고기와 닭고기, 달걀에는 칼슘이 거의 없다. 균형 잡힌 음식이라고 불릴 수 없는 것들이다. 만약 당신이 이런 음식들을 먹었다면 한쪽 영양분은 지나치게 섭취했고 다른 쪽 영양분은 거의 섭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어떤 성분을 지나치게 먹였다는 것은 진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관련된 증거는 너무나도 많다. 나는 44년 동안 의사로 일해왔다. 그러나 나는 상한 음식을 먹거나 알려지지 않는 알레르기 때문에 찾아온 환자를 제외하고는 감자나 고구마, 옥수수, 콩, 과일, 채소를 먹고 병이 난 환자를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단연코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다. 나는 매일 육식으로 인해 심각한 질병을 갖게 된 수많은 환자를 만난다. 심장병, 중풍, 제2형 당뇨, 관절염, 골다공증, 암 등 헤아릴 수가 없다. 그 음식들을 첨가물과 화학 제품을 사용하는 대형 식품회사에서 가져왔는지 상관없다. 믿을 만한 유기농 농부에게서 사왔어도 관계가 없다. 앞마당에 있는 조그만한 닭장에서 가져왔다 해도 관계가 없다. 만일 당신이 서양 사람들처럼 동물성 식품을 섭취한다면 그것이 바로 질병의 원인이 된다. 당신은 또 왜냐고 반문한다. 단연코 이야기한다. 동물성 식품은 인간을 위한 음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물성 식품은 모두 똑같이 나쁘다. 우린 이런 말을 듣는다. 속꼬리를 구워 먹으면 원기 회복이 된다. 돼지고기는 구워 먹는 것보다 삶아 먹는 것이 좋다. 오리고기 기름은 다른 기름과 달라 몸에 좋다. 동물의 간은 눈을 좋게 한다. 장담하건대 나도 이런 말로 책 한 권 채울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동물성 식품은 영양학적으로 거의 똑같다. 숯불에 구운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양고기든 닭고기든 닭이나 오리에서 나온 달걀까지 또는 우유, 염소젓, 양젓 모두 똑같다. 식품 제조업자들은 색다른 마케팅을 활용해서 당신을 현혹시키겠지만 영양 성분에 관한 한 거의 대동소이하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제가 표를 먼저 봐드릴게요. 작으니까. 소고기라든지 닭고기, 치즈, 달걀 이 평균 단백질은 35g, 35고 그다음에 지방은 미리그램 단위예요. 단백질은 35mg, 지방은 61mg, 콜레스테롤은 평균 92mg이에요. 특히나 달걀은 272mg으로 엄청 높아요. 그리고 제가 식물성을 한번 봐드릴게요. 콩이라든지 쌀이라든지 감자, 고구마 이 평균 단백질 함량은 13mg이에요. 그리고 지방은 4mg,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0이에요. 이 표를 가지고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동물성 식품은 막대한 양의 단백질과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낸다. 당신이 이것들 중에서 한 가지를 먹든 모두 섞어서 한꺼번에 뱃속에 넣든 마찬가지다. 우유와 꿀에 있는 단순당을 제외하고 어떤 동물성 식품에도 탄수화물은 들어있지 않다. 또한 인간의 소화에 반드시 필요한 식이섬유도 없음은 물론이다. 탄수화물 제로, 식이섬유 제로라는 말이다. 동물성 식품처럼 녹말식품들도 전체로 놓고 보면 성분이 서로 유사하다. 식물성 식품은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많고 지방이 적을 뿐 아니라 콜레스테롤도 거의 없다. 그렇지만 모든 성분이 과도하지 않고 단백질 성분도 알맞게 함유되어 있다. 달리 말하자면 몸에 좋은 것은 적당하고 몸에 나쁜 것은 거의 없다는 말이 된다. 육식의 세 가지 독소가 바로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 지구상의 공기는 질소 78%와 산소 21%, 나머지 기체 1%로 구성되어 있다. 만일 일정 기간 질소가 100%가 되거나 산소가 50%가 되거나 수소가 10%가 된다거나 하면 우리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몸에 좋다는 산소가 그렇게 많아도 우리는 죽는다. 어떤 성분이 과도하게 많을 때 그것은 독이 된다. 우리 몸도 이와 똑같다. 인간의 몸은 단백질과 지방과 그리고 콜레스테롤 균형이 잡혀 있을 때 조절이 가능하다. 몸에서 필요한 그 이상의 성분을 섭취하면 잉여 성분들은 몸에서 뭐가 된다고 했냐면요. 독이 된다. 전형적인 서구의 식생활에서는 이러한 독성 물질들이 매일매일 인체 시스템을 교란시킨다. 도표에서 보듯이 동물성 식품들은 과잉 영양분으로 우리 신체를 힘들게 한다. 이러한 독성 물질을 섭취한다고 해서 당장 죽지는 않겠지만 효과는 서서히 누적되고 축적되어 간다. 단백질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뼈는 계속해서 악화된다. 과잉의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막히게 하고 암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사실 이 세 가지 인체가 사용할 양보다 엄청난 양의 동물성 식품에서 발견된다는 여러 면에서 인간에게 위험하다. 이 세 가지 잠재적인 독성 물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일단 첫 번째 독성 물질, 단백질. 우리 몸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몸은 이를 눈치채고 잉여 단백질을 배출할 장소를 찾게 된다. 간과 신장이 이 역할을 주로 맡게 된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소변과 땀에서 강한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 서양인에게서 체취가 많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몸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성 식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목욕을 하고 향수를 뿌려도 소용없다. 몸 안에서 계속 독소가 뿜어져 나오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입냄새가 난다고 아무리 이를 닦아도 소용없다.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고기 썩는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동양인에 비해 서양인의 몸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초과된 단백질은 반드시 사용료를 내야 한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7, 80세를 사는 동안 동물성을 소화하느라고 신장의 4분의 1을 잃는다. 신장과 간은 서로 타협하면서 노력하지만 과잉 단백질은 우리 몸의 기능을 더욱 쇠약하게 할 뿐이다. 초과된 단백질은 또한 뼈에 손상을 준다. 우리의 2배의 단백질을 섭취할 때마다 인체 칼슘의 50%가 소변을 통해 배출되는데 주로 인체의 뼈에 있는 칼슘과 결합하여 소화되고 배출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골다공증과 담석증이 많이 걸리는 것이다. 두 번째죠. 독성 물질, 지방. 2007년, 2008년 연구에도 결과가 놀랍다. 미국 내 성인의 68%가 비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BMI 지수, 이게 바로 이제 비만 지수거든요. 18.5에서 28.5인데 반해 미국인들은 25에서 30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무려 33.8%나 초과된 것이다. 인체는 섭취한 지방을 힘들이지 않고 즉시 몸의 지방으로 저장한다. 초과된 지방은 간이나 심장에 저장되기도 한다. 그런데 인체 조직에 저장된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이라 불리는 질병의 보증수표가 된다. 인슐린 저항성은 심장병, 중풍, 제2당뇨의 1등 공신이다. 체중이 증가하면 관절에도 스트레스를 주는데 이것이 엉덩이와 무릎의 관절염으로 이어진다. 과도한 지방 섭취와 체중 증가는 인체의 전반적인 세포 신진대사를 바꿀 뿐 아니라 암으로 발전시키도록 자극한다. 이제 세 번째 독성 물질이죠.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은 거의 동물성 식품에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식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른 동물들처럼 인간도 우리 몸이 필요한 콜레스테롤을 생산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몸은 과도한 잉여 물질을 제거하는 데 그리 효율적이지 못한다. 생산량 중에서 약간의 초과분만 배출할 뿐이다. 우리가 동물성 식품을 먹어서 콜레스테롤을 대량으로 몸에 집어넣으면 잉여 생산물은 우리의 피부와 힘줄과 동맥에 쌓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심장과 뇌로 가는 혈관에 질병을 일으키는 제1의 원인이 된다. 쉽게 말해 심장병과 중풍에 걸린다는 말이다. 콜레스테롤은 암의 발병과도 연관이 매우 깊다. 녹말은 해독식품이다. 그러니까 채식식품이 해독식품이라는 말이죠.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줄이거나 없애기만 하면 위의 세 가지 때문에 신음하는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다. 또한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프리온 질병, 광우병 같은 질병의 감염에 노출되는 위험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런 독성 음식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곡물과 콩과 식물 그리고 각종 채소와 과일로 당신의 식사를 바꾸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 채식 의사분이 44년 동안 환자분을 맞이하면서 식물성 이 채식을 하면서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고 해요. 다른 이제 원인 때문 유전적인 원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단언컨대 다 동물성 음식으로 인해서 질병이 야기되고 그 다음에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아까 표에도 보시다시피 식물성에는 콜레스테롤이 없고요. 거의 없고요. 지방도 거의 없어요. 단백질은 동물성에 비해서 낮게 돼 있지만 단백질도 있죠. 그리고 탄수화물도 있고요. 식이섬유도 있고 다양하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의사분이 하는 말은 우리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되는데 고기는 뭐예요? 콜레스테롤이 높고요. 지방이 양이 많고요. 단백질 양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위해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기를 먹었을 때 우리가 신체에서 어디가 문제가 부담을 많이 갖는데요. 신장과 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균형 잡혀 있는 식물성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주장하는 글을 제가 읽어드렸고요. 저도 저번 강의도 그렇지만 항상 1년 제가 강의를 찾아보는데 2021년 5월 15일 날 처음 이렇게 줌 미팅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때부터 말했던 게 그때 첫 강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비만이었어요. 정말 우리는 이 독성 물질이라는 게 독소예요. 독소를 넣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의사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동물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낸대요. 그러나 불행히도 그걸 배출하는 능력은 너무나 현저히 떨어진대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독성 물질을 계속해서 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혜롭게 음식을 바꿔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도 제가 또
책일남으로 이 챕터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